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최근에 그 SK 지주사의 주가가 상당히 이제 심상치 않은 조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SK 바이오팜의 이제 상장 이슈에 의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온 이후에 최근에 와서 이 SK 지주사의 이 플러스가 되는 내용의 이벤트들이 쏙쏙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주사의 향후 성장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면서 SK의 외국인 수급 유입과 더불어서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SK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좀 자세하게 과연 우리가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진행해도 좋은 건지,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먼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SK가 SK 바이오팜의 이제 상장 이슈에 의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물론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코비드19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서 모든 회사의 주가가 다 빠진 상태인데 그 이후로 해서 꾸준히 상승을 했고, 특히 이 자리 지난 4월에서 5월 달 자리에 SK 바이오팜의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올라지는 모습을 좀 그려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SK 바이오팜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이제 투자하신 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루하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그런 현상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는 반등할 때가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가격적인 면에서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 32만 2천 원 여기에서 주가가 이제 17만 8천 원, 18만 원까지 빠지고 21만 원대까지 올라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밑에 뭐 간단하게 이제 뉴스 플로우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SK 지주사에 대한 기사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많이 좀 적어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이자 백신 관련해서 냉동 유통이 이제 필수적으로 해서 콜드 체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그런 기업들이 SK가 투자한 기업도 거기에 좀 해당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상당히 지금 최근에 SK 그룹사가 주목받을 만한 이슈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자,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SK 같은 경우에 먼저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은, 지난, 그죠? 여기 지금 그 6월 16일 날 고점을 찍고, 예, 최근에 와서 이제 저점을 이제 형성을 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6월달 이후에 보면 그래도 좀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SK 반도체 소재 바이오 사업 순항, 이 할인율 확대에 따라서 NAV 상승으로 상세, 2분기 실적 부진했으나 3분기 개선 전망,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새로운 이벤트의 잠재를 고려할 시점이다. 이제 9월 21일부터는 SK 지주사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멘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9일, 9월 말일 정도로 가면서 분위기가 단기 모멘텀이 부재했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고 이 부분이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단기 모멘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우리는 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사점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9월 말일자에 투자를 잘 하는 지주회사 투자 지분 가치도 반영,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SK 지주사에 대해서 투자 메리트는 있지만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포트의 한 제목인데요. 시사점 찾아보면은 단기 모멘텀의 부재로 주가가 약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단기 모멘텀이 부재라고 하면은 단기 모멘텀이 발생하는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전반적으로 좀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일단 SK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K는 투자 지주회사, 투자를 하는 지주회사, 투자 지주회사로 모빌리티, 물류, 인프라 등 미래 유망 영역에 투자하고 향후 주력 사업으로 육성, 불가 시에는 캐피탈 게인을 회수한다는 기조를 해서 매년 대규모 투자 집행하고 실현된 수익은 투자 및 주주 환원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판명이 되면 계속해서 육성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자본 이득, 캐피탈 게인을 회수해서 돈을 회수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실현된 이익을 우리 투자자를 위해서, 우리 주주를 위해서 환원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SK 지주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확보했던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9월 9일자에 이 공시된 내용에 보면은 자회사죠. 계열사, 자회사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SK E&S 반기 배당 이외에도 9월 17일 보유 중인 ESR 투자 지분 11% 중 4.6%를 매각해서 세전 약 4,8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뒷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ERS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좀 주목받는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 9월 달에 공시 내용에 의하면은 약 4,8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고, 이러한 부분을 한꺼번에 한 번에 DPS 이제 반영시키기는 이제 어렵겠지만은 이 투자 성과가 실행되고 중장기 주주 환원의 재원이 늘어난 경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주가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돈을 좀 확보를 했다는 측면에서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주목하는 또 다른 거는 요겁니다. 이 9월 17일에 보유 중인 ESR 지분, 이 부분이 지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ESR은 글로벌 물류센터를 운영, 아마존 등을 고객으로 둔 물류 인프라 기업이죠. 홍콩에 2019년도에 상장이 된 상태입니다. 왜 제가 ESR을 말씀드리냐면은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운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온에서 해야 되느냐, 저온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보면은 그런 종목들이죠. 콜드체인. 콜드체인 하면은 최근에 화이자의 백신이라든가 모더나의 백신 기대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관련된 기업도 태균케미칼이라든가 두비소프트, 엔투텍 이런 콜드체인 관련주도 올랐는데, 요것도 콜드체인과 관련이 돼요. 왜냐하면은 저온 상태에서 백신을 옮겨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물류센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이 부분은 SK를 주목할 수 있는 시사 포인트 첫 번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SK가 그동안에 주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보십시오. SK바이오팜 상장 모멘텀이 있었죠. 상장이 되었죠. 그래서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수급이 이탈했는데 너무나 과도하게 이탈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유가 및 정기 보수 영향으로 SK이노베이션, SK E&S의 실적 부진이 또 한 번 역할했다는 거죠. SK바이오팜의 상장 모멘텀이 소멸했고, 이로 인한 수급 이탈과,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과 SK E&S 자회사 또는 계열사로 볼 수 있는데 실적 부진한 부분이 또 반영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고 이제는 이 과매도 국면을 해소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주사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연말로 다가오면은 이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업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SK 지주사의 정책이 주주 환원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주들과 성과 공유를 위해 꾸준히 이 DPS를 상향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 구주 매출로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SK텔레콤 물적 분할 후 SK와 투자 부문과의 합병은 SK의 마지막 강한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K 지주사와 SK텔레콤의 투자 부문을 합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를 손자 회사에서 자회사로 승격시킨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러한 이벤트 드림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손자 회사에서 자회사로 승격을 시키면서 지배구조 개편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 상승 모멘텀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SK 바이오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자, SK 바이오팜. 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세노바 메이트 일본 내 상업화 권리 이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기술 수출 계약을 또 체결을 했고 또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3국의 500명 환자 대상으로 해서 세노바 메이트의 임상 3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상 3상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상업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K 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늘 11일이죠. 12일이죠. 어제 이제 확정이 됐죠. SK 바이오팜, SK 케미칼, 두산중공업이 MSCI 한국지수 편입이 이제 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급적인 요소에서 많이 올랐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아직은 미약하지만 어쨌건 MSCI 한국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되면 수급적인 요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사를 좀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열어보면은 여기 자 나오죠. SK 바이오팜, SK 케미칼, 두산중공업, MSCI 한국지수 편입 이렇게 나오고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BNK 금융기준 제외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수급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의 간단한 주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SK 바이오팜이 지분을 또 두고 있으니까요. 뭐 지주사인 SK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흐름이 좀 약하지만은 그래도 서서히 주가가 상승 반전을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을 확보를 했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SK 바이오팜에 대한 성장성은 현 시장에서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요소를 한번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사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또 기관들도 매도했다가 서서히 매수로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MSCI 지수 편입되면은 수급적인 요소가 발생하니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반드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높은 거죠. 자, 그러면 SK 바이오팜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자로 한번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내용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자, SK텔레콤에 대한 지분을 또 지주사니까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럼 SK텔레콤이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의 가치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자회사가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미디어, 보안, 커머스, 비통신 부분의 합산 영업이익도 1111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30.7%를 기록한 거죠. 상당히 좋은 거죠. 실적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뭐 MNO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9월에 원스토어 주관사 선정 뭐 이런 내용들 기존에 좀 있었죠. 그래서 최근 모빌리티 사업도 기업 가치 인정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SK텔레콤 말씀드렸으니까 뭐 실적, 그래 실적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주목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SK텔레콤 아직 뭐 수급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SK텔레콤이 물론요, 예. 하지만 서서히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단순하게 뭐 실적 컨센서스가 4, 4분기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뭐 보릿고개 넘고 내년 1분기 때부터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예, 지금 현재 23만 원 정도 하는데 목표가 33만 원 정도 잡게 되면은 괴리 상승률이 43.5%가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이 2019년 2분기 때에 골든크로스가 예, 뭐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의 골든크로스가 발생된 후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주가는 좀 못 올라온 거죠. 그 주가 올라가면은 긍정적인 거죠. 그럼 주가를 올릴 만한 긍정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 회사 분할 결정을 했습니다. 이 회사 분할 결정 물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 물적 분할 아시죠? 예. 통상적으로 이제 기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물적 분할이 있고 인적 분할이 있는데, 뭐 물적 분할은 LG화학처럼 이렇게 사업부만 분할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SK텔레콤이 신설회사 T맵 모빌리티, 예, 그리고 또 신설회사 사업부분 모빌리티 사업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는데, 어쨌건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가 지배 구조를 이제 개편시키기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드리면은, 제가 긴 말씀을 드렸죠. 네. 위에서 보면은 네,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SK텔레콤 물적 분할 후 회사가 뭐 투자회사가 있을 것 같고요. 사업자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회사가 있을 것 같고 투자회사가 있을 겁니다. 분할을 한 후 SK지주사와 SK텔레콤이 분할한 투자회사 합병을 한다는 거죠. 합병을 하면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SK의 주가 상승에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는 SK 하이닉스를 손자 회사에서 자회사로 승격시키면서 지배구조를 재편하고자 하는 거죠. 어쨌건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SK바이오팜 긍정적이다, SK텔레콤 긍정적이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지 않습니까? 이 5G 네트워크 장비가 다 깔리게 되면은 주파수 경매도 다 끝났잖아요. 그럼 다 깔리게 되면은 투자한 금액을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G가 정상적으로 다 투자가 되고 다 깔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돈 버는 회사는 통신사입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SK 지주사의 상승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자, 간단하게 SK. 자, SK는 최근에 수급적인 현상을 뭐 이렇게 숫자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한 지가 한 3일밖에 안 됐어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사지만 순매수 기조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예, 이유를 아시겠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네. SK 바이오팜과
특히 SK텔레콤의 어떤 물적 분할을 통해서 그 후에 투자사와 지주사를 합하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과정.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를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바꾸는 지배구조 개편이 그런 이슈가 떠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자극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수급이 유입되면서 당연히 SK의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가격이 21만 1,500원인데요. 지금 증권사에서 대략 제공하고 있는 게 보면은 한 40만원까지 38만원에서 40만원까지 제공한다라고 지난 8월 달에 유한타증권하고 대신증권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지금 21만원이니까 상당히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2분기를 바닥을 찍고 분기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약하네요. 그리고 이제 유동 비율이 110%, 부채 비율이 115%,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건 SK 지주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고 지금 차트 상으로 봐도 제가 아까 줄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 충분히 빠졌다. 자 33만 2천원 SK바이오팜의 상장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에서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죠? 그런데 상장이 됐죠. 수급 이탈이 됐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진 겁니다.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재했던 거죠. 그런데 다시 SK바이오팜이 MSCI 지수 편입이 되고 SK텔레콤을 물적 분할해서 투자회사와 SK지주사 합쳐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또 SK지주사가 투자한 ESR이라는 글로벌 물류센터의 가치 부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강하게 위로 모멘텀을 잡는다는 거죠. 이게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살짝 사서 이렇게 단기에 이렇게 수익을 남기는 그런 개념보다는 좀 꾸준히 좀 모아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성과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과거치 개념으로 보면은 만약에 한번 사셨는데 좀 밀렸어요. 좀 이럴 때 한 번 더 사주고 이렇게 추세를 따라서 진행하시면은 추후에 이제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렸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번 수급적인 요소를 한번 풀이해 보면은 지금 투자 노트로 가보겠습니다. 예. 네, 해당 종목의 현재 흐름은 신규 매수 관점이 가능한 매우 강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 반전 구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 차트 형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지난 5일간 소폭이지만 매수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에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 주목하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SK 지주사 분할해서 모아가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SK가 가격이 싸니까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성과를 내보자라는 게 마지막 저의 메시지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꼭 성공 투자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